오늘은 요즘 20, 30대 부부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주제, 행복주택이냐 월세냐 이 이야기를 해주겠네. 혹시 자네도 이런 생각 한 적 있나? 행복주택만 당첨되면 인생 편해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생각일세. 행복주택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늦추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면 믿어지겠나? 그런데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행복주택에 살면서도 남들보다 빨리 내 집을 만드는 방법 정확히 알려주겠네. 차 한잔하며 편하게 들어보게. 비슷한 나이에 두 부부가 있네. 태민이와 지은이, 그리고 준호와 서연이. 넷 다 30대 초반, 맞벌이고 월급도 비슷하고 결혼할 때 모은 돈도 비슷하네. 그런데 딱 하나, 집을 선택하는 방법이 달랐지. 태민이네는 행복주택에 당첨됐네. 준호네는 월세를 살면서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네. 당첨 소식을 들은 날 지은이가 말했네. 여보, 우리 행복주택 됐어. 진짜? 월세 걱정 이제 끝났네. 태민이가 웃으며 대답했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네. 우리도 넣어볼 걸 그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네. 아니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집을 사는 게 목표잖아. 10년 뒤 누가 웃었을까? 먼저 팩트부터 짚고 가세. 올해 SH가 공급한 행복주택 자료를 보면 전용 29제곱미터는 보증금 6,200만 원에 월세 24만 원 수준일세. 전용 59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월세는 62만 원.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나온다네. 거주 기간도 정해져 있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14년까지 늘어나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일세.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같은 시기 월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전셋값도 매매값도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었네. 최근 10년 만에 가장 무섭게 뛰었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제 16억에 육박하네. 전셋값도 사상 처음으로 7억을 넘겼네. 이 숫자 무엇을 뜻하는가? 행복주택은 저렴하고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네. 그러니 태민이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네. 3년이 지났네. 태민이네 통장에는 돈이 꽤 쌓였네. 우리 진짜 잘 들어온 것 같아. 월세로 100만 원씩 나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 지은이가 말했네. 그러게, 이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면 되지. 태민이도 흡족해 했네. 여행도 가고 아이에게 쓰는 돈도 넉넉했네. 반면 준호네는 허리띠를 졸라맸네. 월세 이번 달도 120만 원이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서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네. 맞아. 대신 우리는 계속 집 알아보고 있잖아. 조금만 더 버티자. 준호가 다독였네. 이 부분은 그 와중에도 손을 놓지 않았네. 어느 지역이 좋은지, 대출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소득으로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계속 공부하고 계산했지. 5년 차 준호네는 결국 집을 샀네.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갚기 시작했네. 우리 괜찮을까? 서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네. 준호가 대답했네.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 우리 집이잖아. 생활은 빡빡해졌지만 이제 이름 석자 걸린 집이 생겼지. 같은 시기 태민이네는 어땠는가? 우리는 아직 행복주택이 있는데 지은이가 말했네. 주거비가 싸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를 못 느꼈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네. 행복주택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닐세.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지. 주거비가 낮아지면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기 쉬워지네. 조금만 더 있다가 사자. 1년, 2년, 3년, 그러다 어느새 7년이 지나 있네. 그런데 그 사이 집값은 이미 크게 움직였네. 앞서 본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은 정체된 시기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네. 준호네는 비싼 주거비를 감수하며 집을 샀고 태민이네는 싼 주거비를 누리다가 사는 시점을 놓친 셈일세. 10년이 지났네. 준호네. 집이 있네. 대출은 아직 갚는 중이지만 자산은 꾸준히 불어났네. 태민이네. 통장에는 돈이 꽤 모였네. 하지만 집은 없네. 우리도 이제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지은이가 말했네. 태민이가 조용히 대답했네. 5년 전에 샀어야 했던 것 같아. 허허, 바로 이것일세. 돈을 모으는 것과 자산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네. 그렇다고 행복주택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닐세. 오히려 조건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네. 핵심은 행복주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일세. 10년 동안 편하게 살 집으로 생각하면 함정이 되고 3년에서 5년 동안 종잣돈을 만드는 발판으로 생각하면 무기가 되네.
그래서 강남 할배가 젊은 부부들에게 전하는 원칙 5가지로 정리했네. 첫째, 행복주택에 들어갔다고 집 공부를 멈추지 말게. 매달 시세 흐름, 대출 한도, 원하는 지역의 공급 물량 계속 체크하는 것이네. 둘째, 주거비, 절약분을 소비로 바꾸지 말게. 아낀 돈을 여행과 자동차로 쓰면 행복주택의 장점은 사라지네. 그 돈은 반드시 종잣돈 계좌로 넣게. 셋째, 재계약 시점마다 자산과 소득을 다시 점검하게.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은 그냥 서류 절차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살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 묻는 타이밍이네. 넷째, 시장이 공급 공백기에 들어설 때를 특히 조심하게. 지금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감소로 앞으로 몇 년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라는 분석이 많네. 공급이 줄면 전셋값이 먼저 오르고 그 압력이 매매가로 옮겨가는 구조일세. 이런 시기에는 조금만 더 살자는 생각이 특히 위험하네. 다섯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보이면 미련 없이 졸업하게. 10년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네. 14년을 채우는 것도 목표가 아니지. 내 소득과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집이 나타났을 때 그 순간 움직이는 것이네. 이 5가지를 지킨 태민이네를 다시 상상해 보세. 3년째 정신을 차리고 아낀 돈을 투자로 굴리고 동시에 집을 계속 알아봤다고 해보게. 5년째 감당할 수 있는 집을 발견했고 행복주택을 졸업하며 그 집을 매수했다고 해보게. 여보, 이 집 어때? 지금이 딱인 것 같아. 지은이가 물었네. 그래, 더 미루지 말자. 지금 사자. 태민이가 결단을 내렸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나? 행복주택의 저렴한 주거비도 누렸고 그 사이 만든 종잣돈도 활용했고 결국 내 집도 만들었네. 3가지를 전부 가져간 것일세.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 부부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네. 행복주택은 내 집을 대신하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네. 싸게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 안락함이 발목을 잡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싸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내 자산을 만들었느냐일세.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3년이든 5년이든 준비가 되면 과감히 나오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승자라고 생각하네. 차 한 잔 더 하게. 싼 집에 오래 사는 것보다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일세. 어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나? 그럼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ETF 등 강남 할배와 공부하면서 같이 가세. 구독하고 찬찬히 영상들 살펴보게.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멘토가 되어주겠네.